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스트는 지구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옥찬호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제목으로 너무 약간 소위 어그로를 많이 끈 것 같아서, 네, 사실 원래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너무 평범한 제목은 안 했으면 싶어서, 네, 조금 어그로성 제목을 하게 됐는데, 네, 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되는군요. 네, 저는 옥찬호라고 하고요. 현재 모멘티라는 스타트업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게임 회사에서 게임 개발을 좀 했었고요. 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MVP와 이제 C++ 코리아라는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목차는 일단 클라우드에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측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뒤에 이제 러스트하는 언어가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사용이 돼서 이제 실제로 성능 효과를 좀 보고 이제 에너지 절약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러스트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좀 궤도권에 오르고 많은 회사들 또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긴 한데 아직 이제 진입을 많이 못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러스트하는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러스트 언어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그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기여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러스트가 지구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에서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해요. 네, 일단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관련 이제 에너지 사용량은 이제 연간적으로 약 200와 테라와트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지구에서 소비되는 모든 에너지의 약 1% 정도에 해당한다고 해요. 네. 사실 뭐 1%라고 하면 뭐 그렇게 많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1%라면 작은 양은 분명히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몇 가지 이제 그래프에서 확인이 되는데 이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은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200 이제 테라와트에서 크게 뭐 급속도로 증가한 부분이 없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차지하는 비율을 좀 보자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데이터 센터의 비율은 선형적으로 좀 줄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자리를 이제 대신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라든지 이제 하이퍼 스케일 이제 스케일의 데이터 센터 비율이 이제 대신 차지하고 있어요. 이 점을 비춰볼 때,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사실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분명히 더 규모도 클 것이고, 이제 사용하는 양이 많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인 그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이제 그냥 규모만 커진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이제 에너지 효율성을 꾸준하게 고민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이제 줄여나간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네, 또 이제 지역적 추세를 좀 보자면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이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그래도 놓고 보자면은 이제 아시아 퍼시픽이 이제 뭐 크진 않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아시아 퍼시픽의 이제 양이 증가한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쪽에 많이 지어지고 있는 영향도 아무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AWS라든지 이제 구글도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에 데이터 서버들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추론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증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들이 어떤 언어로 또 만들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량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도 이제 그런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양이 서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2017년에 좀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되게 다양한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2, 3천 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물론 우리가 2, 3천 개 전부 사용하진 않죠. 우리가 이제 메이저 이제 권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있고 좀 마이너하게 사용하는 언어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메이저하게 사용하는 언어들을 대상으로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또는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용량적인 측면에서 이제 조사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효율적인 또는 시간이 가장 빠른 또는 용량이 가장 작은 언어를 1스케일로 개선하고 나머지를 상대적인 스케일로 이렇게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C가 가장 위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뭐 C라는 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언제나 이제 그 어셈블리어 내지 이제 기계화랑 일대 호환이 되는 언어기 때문에 뭐 가장 빠를 수밖에 없는 이제 언어가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밑에 내려온 언어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러스트랑 C++ 이제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눈여겨 보실 점은 이제 C랑 러스트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에 이제 러스트와 C++ 사이는 간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러스트가 거의 C랑 이제 비등대등한 성능과 이제 에너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자바라든지 그다음에 C#, 뭐 이제 고들은 이제 C에 비하면 뭐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점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효율성 또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C랑 러스트가 되게 가장 효율이 좋고 이제 시간도 가장 빠르다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연구 결과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예제 중에 일부를 사용해서 나온 예제니까 이게 뭐 100% 신뢰한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C랑 러스트가 뭔가 에너지 효율성 또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그런 이제 조사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러스트 사용하면 분명히 에너지 효율이 그러면 얼마나 있냐. 사실 이런 조사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피부로 와닿진 않잖아요. 왜냐면 이게 그냥 단순한 연구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 사례로 레벨로 올라간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러스트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에너지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너블이라는 이제 서비스 회사가 있어요. 이 테너블이라는 사이트에서 어떤 거를 했냐면은 이제 데이터독의 이제 커스텀 매트릭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 관계의 지표를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사용했던 뭐 파라미터들이 이제 플랫폼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앱이 또 레거시가 되니까 이제 예전에 사용했던 로그 값들이 지금은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매트릭들이 전부 전송돼 봤자 이제 안 쓰는 매트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용량 낭비이기도 하고 대역폭 낭비로도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발견하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레거시 앱에서 전체를 전송하되 필터링 서버에서 이제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이제 로그 값들만 남겨가지고 이제 전송하게끔 그렇게 좀 이제 작업을 실제로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필터를 노드.js로 작성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뭐 빨리 만들어서 이제 붙여서 이제 적용을 하고 싶었던 그런 좀 이제 니즈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드.js로 작성해서 잘 붙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쪽에 좀 이제 병목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필터 프록시 서버를 어떻게 이제 개선할까 이제 조사를 하다가 이제 성능 지표를 분석하고 이 필터를 이제 보다 효율적인 언어,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의사결정에 의해서 러스트로 작성하기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러스트로 바꾸고 나서 이제 이 효과가 얼마나 있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러스트로 바꾸고 나서 이제 벤치마크를 좀 했는데 이제 프로덕션 환경 레벨에서 이제 CPU 사용량이 이제 기존에 비해서 75% 정도 이제 감소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량이 이제 기존에 비해서 95%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이제 CPU는 800ms에서 200ms 정도 줄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이제 사용량이 70메가에서 5메가 정도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기존 JS에 비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이제 뭐 성능 개선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한 이제 패킷당 대기 시간이 이제 기존에 비해서 50% 이상 또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미디언 이제 중앙값 레이턴시가 이제 한 600, 700 정도 됐었는데 이제 러스트로 재구현하고 나서는 한 400 정도로 이렇게 감소한 지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필터가 이제 또 배포되고 난 후에 이제 서버에서 사용하는 CPU 메모리 사용량이 실제로 이제 데이터독에서 내려온 모습을 또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CPU 사용량과 메모리 사용량에 비해서
이제 18C 정도에 배포가 됐는데 그때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비해서 사용량이 현저하게 떨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러스트를 사용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성능 개선이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사례로 이제 디스코드가 있습니다. 디스코드는 이제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젊은 사람부터 이제 요즘 IT 관련 커뮤니티들도 디스코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코드 사용자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디스코드는 이제 아무래도 라이브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고 음성도 오고 가고 하니까 아무래도 서비스를 견고하게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할 거고 또 그만큼 성능이 되게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코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리드 스테이트라는 서비스가 있다고요. 이 서비스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디스코드를 써보면은 이제 어떤 채널과 메시지를 읽었는지 추적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안 읽은 메시지가 있으면 이렇게 알림 표시가 뜨고 읽으면 이제 알림 표시가 꺼지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려면 어쨌든 내가 어떤 채널에 있는 메시지를 읽었는지 추적하는 그런 서비스가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거를 이제 디스코드에서는 리드 스테이트라는 걸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리드 스테이트에는 언제 접근하냐면은 이제 디스코드에 연결을 할 때, 그리고 메시지가 전송될 때, 그리고 메시지를 읽을 때, 이럴 때 접근한다고 합니다. 디스코드는 이제 이 서비스를 처음에 고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로그 지표를 보니까 2분마다 보시면 이제 스파이크가 튀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파이크가 발생할 때 이제 처리량이 급속도로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거를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제 고가 이제 내부적으로 가비지 커넥터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가비지 커넥터가 2분마다 시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2분마다 이제 GC가 실행되니까 이제 GC에서 메모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때 스파이크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스파이크는 이제 디스코드 내부에서도 이제 가비지 커넥터 자체를 바꾸려고 이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 2분마다 GC가 실행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전히 2분마다 GC가 실행돼서 이런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까 하다가 역시나 이제 디스코드 쪽에서도 이거를 러스트로 바꾸기로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실제로 이제 리드 스테이트 서비스를 러스트로 완전히 다 재구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재구현을 했더니 이제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 그래프에서 이제 보라색이 기존의 고였고 이제 파란색으로 바뀐 게 러스트인데 이제 고는 이제 기존에 보다시피 2분마다 이렇게 스파이크가 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러스트 바꾸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이제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마다 이렇게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성능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측정 단위가 지금은 같게 돼 있는데 이제 러스트로 바꾸고 나서는 기존의 고에서 보던 측정 단위랑 러스트에서 보는 측정 단위가 서로 좀 다르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에버리지 리스폰스 타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미리세컨드로 보고 있었지만 이제 러스트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0에 가까운 이제 그래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제대로 보려면은 이제 마이크로초로 내려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초 정도 돼야 이제 실제 그래프가 보이고 이제 밀세컨드 단위에서는 이제 저렇게 거의 0에 가까운 지표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코드나 이제 앞에 봤던 테너블 사례처럼 이제 기존의 뭐 노드.js 또는 이제 고로 만들었던 서버들이 러스트로 재구현되고 나서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성능이 개선된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 국내에서는 제가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사례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좀 있으면은 제가 그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언젠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스트가 이렇게 뭐 되게 뭐 바꿔서 성능이 개선되고 이런 거 좋은데 이제 아직 러스트가 그렇게 또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아직 도입하기에는 좀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러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러스트의 어떤 부분이 이런 좀 획기적인 성능 개선을 이룰 수 있게 했는지 그런 것들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러스트는 이제 모질라 재단에서 2010년 7월 7일에 처음 발표한 언어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질라 재단에서는 독립을 했고요. 그냥 러스트 재단이라고 독립적인 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기업에서 후원을 받은 상태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구글 등에서 이제 뭐 메타 이런 데들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스트 공식 로고는 왼쪽을 쓰는데요. 보통 사용자들 왼쪽을 거의 안 쓰고요. 왜냐면 이제 그 개발자들 보통 그 로고가 안 이쁘면 잘 사용을 안 해가지고 이제 그 개발자들 오른쪽에 있는 그 비공식 마스코트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러스트 책들도 왼쪽 로고 사용하는 게 거의 없어요. 예, 오히려 귀여운 꽃게가 더 많죠. 예, 그래서 로고를 사실 오른쪽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른쪽에 비공식 마스코트는 페리스라고 해서 이제 개죠. 그래서 러스트 책들도 다 개 표지가 있습니다. 예. 러스트 언어는 이제 다른 언어에 비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강조로 내세우고 있는 거는 이제 메모리 관리를 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거를 최우선적인 좀 강점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 러스트가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는 C++의 대체제다 이렇게 소개가 많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이유가 이 첫 번째 특징 때문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이제 C++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메모리 관리를 내가 직접 해야 되고 할당도 내가 하고 해제도 직접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대규모 시스템을 작업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뭐 메모리에 런타임에서 메모리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로 인해서 뭐 당연히 런타임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안적인 이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러스트는 그런 것들을 이제 컴파일 타임 레벨에서 최대한 잡으려고 안전장치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C++보다 약간 특장점을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한 메모리 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역시나 러스트는 안정성을 되게 우선시하는 언어다 보니까 이제 예외 처리라든지 오류 관리들도 굉장히 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열거 시스템도 이제 기존 언어랑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 열거체에 뭐 서로 다른 타입을 저장할 수 있다든지 그런 특징들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시라고 이제 템플릿과 좀 비슷한 개념의 이제 특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지닉 매크로라고 해서 이제 러스트의 매크로는 약간 일종의 이제 뭐 서브 언어처럼 사용할 수 있게 좀 확장성 있는 그런 매크로 문법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실제로 C++에서 사용하는 매크로랑은 다른 차원의 매크로 문법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동기 프로그래밍도 내장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비동기 프로그래밍도 굉장히 간단한 문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나 메모리 관리가 된 게 엄격하기 때문에 비동기 프로그래밍이랑 만나면은 뭐 우리가 런타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컴파일 레벨에서 검사하고 최대한 잡아내는 그런 문법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너릭이라고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뭐 다른 언어에서도 존재하는 그 제너릭과 비슷한 것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그렇게 드라마틱한 성능들을 보여주는 이제 핵심 개념 중에 하나는 결국 소유권과 비린 검사에 관한 겁니다. 이제 러스트에서는 그 자율형을 인스턴스화해서 이제 변수명에 바인딩을 하고 나면은 러스트 컴파일러가 이제 이 변수가 살아있는 동안 이 검증할 메모리 리소스를 컴파일 단계에서 생성을 해요. 그래서 컴파일 단계에서 이 생명 주기 동안 이 변수가 뭐 예를 들면 어디 함수에 전달이 된다든지 또는 뭐 반환이 되는 동안 메모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를 위해서 검증을 위한 메모리 리소스를 별도로 생성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 때문에 이제 러스트가 컴파일 속도가 좀 C++보다 더 느립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검증 때문에 좀 생기는 거고 대신 C++보다 런타임이 빠른 거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작업이 끝나면은 더 최적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제 C++보다 러스트가 좀 더 빠른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몇 가지 이제 용어를 좀 정의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할당된 변수를 리소스의 소유자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소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거니까 소유자라고 표현할게요. 러스트는 이런 범위가 끝나는 곳에서 리소스를 소멸하고 할당 해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고의 GC랑 좀 다른 점인데 이제 C++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범위가 끝나는 곳에서 리소스를 소멸하고 할당 해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C++는 중간에
그 할당이 해제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어떤 스코프 블록이 이제 끝날 때 해제가 된다든지 또는 이제 함수가 끝날 때 해제가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러스트는 중간에 변수를 쓰고 그 이후에 변수를 쓰는 부분이 없으면 그냥 그 선에서 바로 할당 해제를 진행해요. 그래서 이 변수가 뭐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바로 할당 해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어떤 함수의 그 로직이 굉장히 길 때 오히려 바로바로 해제가 되니까 좀 더 메모리 관리를 하는 게 용이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곳에서 리소스 소멸하고 할당 해제를 하고요. 그 소멸과 할당 해제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통 러스트에서는 드롭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버린다는 표현을 쓰고요. 이 개념은 이제 C++에서 이제 RAI라고 부르는 기법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깔고 제가 설명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러스트가 보통 우리가 러닝 커브가 되게 높다고 알려져 있는 언어인데 그 중에 가장 러닝 커브가 있다고 존재하는 구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언어들은 우리가 어떤 소유자가 함수의 인자로 전달이 되면은 대부분 소유권이 복사가 되는 거나 아니면 참조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기본 로직으로 동작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근데 러스트의 기본 동작은 소유권이 매개 변수로 이동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동된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한번 이동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예제를 보시면 이제 메인 함수에 보시면은 이제 f라는 이제 구조체의 인스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o something에다가 f라는 이제 f라는 매개 변수를 넘겨주죠. f에다가. 그러면 저렇게 이제 do something을 호출하고 나면은 변수 f에 대한 소유권이 do something에 있는 저기 매개 변수 f로 넘어갑니다. 그 얘기는 메인에서는 그 이후에 f를 쓸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언어랑 굉장히 다른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도 러스트 처음 배울 때 이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은 보통 대부분 복사가 되거나 보통 참조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풀을 밑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러스트는 옮겨지는 게 기본 로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밑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러스트의 러닝 커브에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게 이동이 되니까 불필요한 복사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옮길 때는 그냥 알게 모르게 복사들이 이루어지고 참조들이 이루어지면서 여분의 메모리들을 씁니다. 근데 이동이 되면은 그런 불필요한 메모리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복사가 필요하면 그때 복사를 하면 되고 아니면 다 이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알게 모르게 약간 남용할 수 있는 메모리들이 이런 데서 최대한 아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러스트로 재구현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졌던 그런 이제 구현체들보다 메모리 사용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동 안 시키고 빌리고 싶으면 역시 빌릴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M% 연산자를 통해서 레퍼런스로 이제 접근 권한을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참조도 결국 일종의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조도 이제 리소스랑 마찬가지로 드롭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을 보시면은 이제 f라는 인스턴스가 있고 f가 이제 f를 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f.x를 하면은 이제 뭐 f에 있는 42가 출력되는 그런 간단한 방식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동이 돼 빌리고 싶으면 레퍼런스로 빌리면 됩니다. 네.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스트는 기본적으로 그 변경 불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값이 변경 가능한 게 기본이고 변경 불가능하게 갈 거면 컨스트를 붙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러스트는 반대로 기본적으로 불변이고 가변을 하고 싶으면 MUT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빌릴 때 값이 변경 가능하게 빌리고 싶으면은 MUT를 앞에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레퍼런스 MUT 연산자를 통해서 이제 변경 가능하게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변경 가능하게 빌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리소스의 소유자가 이동되거나 변경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특히나 이제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이거를 허용했을 때 데이터 레이스라든지 온갖 메모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지 자체를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규칙을 둠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메인 함수에 이제 f를 빚었습니다. 이제 변경 가능하게 대여를 했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do something을 f로 넘기거나
f.x를 13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애초에 이제 f에다가 이제 변경 가능한 상태로 대여를 했기 때문에 저 규칙에 의해서 이제 저 주석에 처리되어 있는 이제 코드는 이제 컴파일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이제 f는 비려진 상태니까 f로 접근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근데 재밌는 점은 밑에서는 다시 풀을 쓰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러스트에서 얘기했던 할당이 해제된 시점에 대한 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이제 f가 끝나는 지점인 메인이 끝날 때 저런 것들이 처리가 되는데 러스트는 이제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이 변수가 더 이상 이후에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캐치해내서 그 밑에서 사용은 가능하게끔 설정을 해요. 그래서 f.x 마지막으로 13을 넣고 나서는 밑에서 f를 쓰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x는 13이 끝나는 시점에 f는 드롭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여됐던 게 반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원래 소유자인 풀을 그대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밑에서는 풀을 쓰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게 러스트가 이제 스코프를 관리하고 이제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메모리 사용량도 줄이고 성능도 개선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러스트에는 이런 참조 규칙이 존재합니다. 변경 가능한 참조는 반드시 하나만 빌릴 수 있고요. 변경 불가능한 참조는 아무리 많이 빌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동시에 쓰일 수는 없어요. 이것들은 다 메모리를 사용하는 그 방식의 엄격함과 관련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읽기 전용에 접근하는 게 여러 개인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도. 그냥 리드 온리 데이터에 접근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변경 가능한 참조를 여러 개 빌리면은 스레드의 시행 순서에 따라서 값이 엉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러스트는 메모리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변경 가능한 참조는 하나만 둘 수 있게 그렇게 문법 규칙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섞여서 사용할 수도 없겠죠. 네. 그리고 또한 참조는 소유자보다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본보다 오래 사는 참조는 존재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러스트는 그것도 컴파일 과정에서 검사를 하고 참조가 원본 사용자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경우에는 에러를 표시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메모리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성 적용할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데요. 러스트 동시성을 적용하기가 되게 쉬운 편이에요.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뭐 간단한 예제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 배열을 가져와서 숫자의 홀수만 이제 필터링 한 다음에 합을 출력해주는 그런 이제 로직을 하나 만든다고 가정할게요. 원래 우리 그냥 싱글 스레드 버전에서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근데 보통 이걸 이제 멀티 스레드에서 만들려면 조금 고생을 하는 언어들이 있죠. 실제로. 기존 문법과 좀 달라진다든지, 뭐 비동기를 고려해서 다르게 짜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러스트에 오면은 뭐 몇 가지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내장되어 있는 뭐 문법들을 통해서 거의 싱글 스레드 버전과 비슷한 수준의 코드로 이제 멀티 스레드 버전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뀐 문법이라고는 이터레이터가 패러럴 이터레이터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러럴 이터레이터로 적용하면은 내부적으로 그 여러 스레드에 알아서 분배가 돼서 돌아가요. 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러스트가 굉장히 빡빡한 메모리 규칙들을 갖고 있고 그런 규칙들 덕분에 윗레벨에서는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은 알아서 잘 계산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러스트의 메모리 관리가 이제 이런 이제 약간 동시성에서의 편안함을 좀 가져준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러스트의 문법 쪽에 굉장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러스트에 좀 흥미가 있으시다면 러스트를 좀 더 깊게 파셔서 적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러스트 그래서 결국 지구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일단 러스트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궤도권에 오른 언어예요. 근데 저도 러스트 처음 사용할 때는 사실 제가 러스트 처음 사용할 때 1.0 버전 이전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좀 이게 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업데이트 할 때마다 막 문법이 다 바뀌어 있고 뭐 되던 게 안 되고 막 약간 불안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성공할까 싶었는데 이제 1.0 안정권에 접어들고 약간 사용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좀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좀 의미 있는 그 시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리눅스 커널에 공식적으로 러스트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리눅스 나가면 일단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IT 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러스트를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지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이거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그 IT 커뮤니티가,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애저 CTO세요. 그 애저 CTO 분이신데, 새 프로젝트 할 거면은 C++ 쓰지 말고 러스트 써라. 이거 한번 올렸다가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서 러스트 쓰지만 또 C++ 코리아 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정체성이 여기서 좀 모호했었어요. 이게 어느 편에 돌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C++를 변호해야 되는지, 러스트를 변호해야 되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 말 자체는, 저는 약간 뭐 양쪽 진영에서 다 할 말 있다고 생각해요. C++도 요즘 기조를 보면 좀 예전의 기조랑 다르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C++,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C++을 좀 기조를 많이 두고 있고요. 표준위원회를 보면은. 러스트는 이제 그거를 이제 야금야금 뺏으려고 좀 노력하는 있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약간 뭐 아직도 C++와 러스트나 둘 다 좀 양분하는 체제라고 생각을 해요. C++ 쓰는 게 좀 유리한 부분도 있고, 러스트 쓰는 게 좀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일단 저기에서 얘기하는 뭐 시큐리티라든지 리라이어빌리티 그리고 뭐 에너지 사용량 측면에서 보자면은 C++보다 러스트가 유리한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말 나오고 이제 양쪽 진영이 많이 싸웠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러스트가 궤도권에 올랐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러스트가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대기업들 위주로 좀 사용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성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실 예전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성능에 대해서 그렇게 고려를 안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GPU가 나오고 그냥 이제 소위 뭐 성능 따르면 서버 한 대 더 넣으면 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냥 뭐 하드웨어 느리면은 어차피 동시 뭐 접속자 수 늘어나니까 그냥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저는 성능에 대한 거는 언제 얘기가 나오면 경제랑도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가 호황일 때는 사실 그냥 서버만 늘리면 되는 이런 시였는데 경제가 어려지면 이제 비용 절감을 해야 되니까 그때 돼서야 이제 비로소 약간 성능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성능이 조금씩 덜 중요해졌더라도 여전히 성능이 중요한 곳이 존재합니다. 항상 어떤 성능이 중요한 것은 양극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베디드 시스템처럼 하드웨어 성능에 제약이 있는 분야. 메모리가 굉장히 작고 CPU 처리량이 그렇게 안 높죠. 그런 데서는 성능을 항상 신경 쓰고 만들잖아요. 메모리 아끼려고 하고. 반대로 대규모 시스템처럼 약간만 성능 개선해도 되게 큰 비용 절감을 이루어지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양극단이 성능이 좀 많이 고려되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클라우드 분야에서 성능 개선은 꼭 에너지 절약이기도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는 지구 환경을 지킨다는 아젠다를 들고 올 수도 있고,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도 약간 비용 절감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약간 일석이조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러스트하는 언어의 특성상 안정성을 좀 갖추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안정성도 갖출 수 있다면 더 할수록 좋겠죠. 예, 그렇다면 러스트를 도입하는 걸 좀 고려해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예, 오른쪽 그 마스코트는 처음 보실 것 같아서 왼쪽이 이제 세이프 러스트 얘기할 때 등장하는 마스코트고요. 오른쪽이 언세이프 러스트라고 또 다른 동네가 있어요. 약간 흑마법 쓰는 동네가 있거든요. 예, 제가 이쪽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흑마법 쓰는 러스트 마스코트는 저걸 많이 씁니다. 어쨌든 이렇게 러스트 써서 뭔가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바닷가 가서 좀 쉴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의 자연이
좀 후세에도 유지가 돼서 후세 사람들도 이런 좋은 자연들을 좀 이제 원 없이 쓸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러스트 공부하고 싶으시면 요즘 책들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예, 4권이나 번역서가 있는 거를 알았어요. 예, 놀랍네요. 예, 한 권도 없을 줄 알았는데 네, 많이 늘었고요. 그 외에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문서들이 요즘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구글에서도 공식 그 사내 러스트 교육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어가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러스트 문서도 꽤 괜찮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처음 시작하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들 좀 정리해 뒀습니다. 이거 슬라이드 나가죠. 나중에. 네. 그 나중에 슬라이드 나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썼나요? 많이 쓴 것 같네요. 네. 네, 어쨌든, 네, 보니까 30분 정도 썼네요. 네, 죄송하고요. 네, 여튼, 네, 뭐, 어쨌든, 러스트라는 언어가 이제 클라우드 쪽에 이제 에너지 효율성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아무튼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